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길고양이와 그 조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이 났던 것은 새 덕후라고 하는 유튜버가 고양이들이 새들을 멸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토론회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뭐 저는 가서 들은 건 아니라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들이 여기에서 보면 고양이들의 야생동물을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고양이는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 뭐 삼국시대 때 불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불경을 이제 쥐들이 선박 안에서 갉아먹잖아요. 그러면서 고양이들을 들여오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런 썰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외래동물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외래동물이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양이들이 주로 예전에는, 그 곡물 저장 창고를 지키는 역할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반려동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생태계에서 그 동물의 복지나 생태계를 잘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선이라고 보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완벽한 인간을 제외한 생태계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태계 전체를 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또 주고받는 영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동식물이 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완벽하게 연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 어, 그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는 사실 법적으로 생태계 교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뉴트리아를 적극적으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준 데에는 농민들의 민원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들을 해치는 우려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멧돼지들도 사실은 농작물들을 먹으러 농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위험 요소가 커지게 된 것이죠. 이건 사람한테도 위험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어 그게 지정된 기간에서 계속 새로운 동식물들이 교란종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고시되어 법적으로 선포가 되고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긴 하지만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실 연구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동물들이 현재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동물인가? 두 번째, 생태계 교란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잡거나 해야 될 때 과연 인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돼지에 관련된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 멧돼지들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PF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정확하게 수의사가 와서 포획 즉시 어, 마취를 하고 이제 안락사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이나 발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고양이를 이제 외래동물, 야생동물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인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새 덕후님이 하신 발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트리아, 베스, 블루길까지 고라니, 멧돼지 등은 살처분함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한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안 되냐라는 거죠. 이것을 특정 종만 선호하는 종차별주의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종차별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새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새를 사냥하는 고양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에게는 분노가 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의 길고양이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집 안으로 모든 고양이들을 들여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주거나 중성화 수술 후에 방사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죠. 물론 TNR이라고 하는 중성호 방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에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외과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캣맘들이 그냥 밥만 주지 말고 이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TNR을 하거나 밥을 주는 사람들 모두 다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고양이만 좋아하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호도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옳은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을 한 이후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선호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는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도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만 고양이들은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양이들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것이 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안락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지자체도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고양이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안락사를 대상에 오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고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고양이들이 번성하여 특정 조류를 멸종시켰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적절하게 TNR을 해서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체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75%의 중성화율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하죠. 고양이들도 자기 나름의 지역이
어떤 거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거주 지역을 바운다리 내에서 75% 이상을 중성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TNR을 해왔습니다. 근데 TNR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모르게 다른 고양이들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고양이들의 특별한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고양이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집 안보다는 좋지 않죠. 그래서 집고양이들은 15년에서 20년을 살지만 길고양이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개체수가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은 TNR을 다 하고 있고 밥을 주고 있지만 밥만 주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야생 조류의 멸종 단계까지 어디가 이르렀는지 정도는 파악할 필요는 있고요. 전국적으로 조류의 멸종 위기가 모두 고양이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들은 멸종하기도 하고 어쩐 종들은 계속 굉장히 과포화 상태가 되기도 하면서 생태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가 문제다. 고양이가 새들을 멸종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편협한 잘못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길고양이들한테 밥만 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밥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이 주장 자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안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사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와 새, 양분 구도로 보지는 않고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도 이 생태계 내에서 고양이와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있고, 고양이들이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동물로 이렇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들의 실제로 이제 안락사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호주하고는 좀 다른 생태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둘기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와 닮거나 혹은 자기와 교감할 수 있거나 이런 동물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특성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그런 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 사람들이 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개들이 매력적이고 사람과 잘 교감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와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길고양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좀 시급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양주파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도 고양이들이 꽤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가 무심코 이런 얘기하고 지나가시거든요. 아, 예쁘다. 데려갈까? 데려가지 마세요. 어,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다친 고양이, 구조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고양이가 곧 죽을 것 같은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한 후 키우시는 경우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친 고양이들은 다시 내보냈을 때 서열 관계에 정리가 돼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혹은 정말로 부모나 형제나 없을 때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새끼 고양이들은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캣맘이나 이런 분들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거의 집고양이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고양이가 예쁘다라고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길고양이들이 버려졌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시면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고양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지자체에 전화하시면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 보호소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아기 고양이들이 들어오면 입양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개와 달라서 보호소 같은 공간에서 적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아마 야생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개보다는 야생성이 조금 더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보호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안락사되기 때문에 제발 양주불에서, 책임질 수 없는 양주불에서 나중에 아무데나 버리시는 거,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한번 논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셨을까요? 결론은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인간도 생태계의 일환입니다. 인간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을 잡아다 안락사시키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